제주도는 서울 3배의 큰 여행지라 한 번에 많은 것을 보려 하면 시간과 경비 낭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역으로 나누어 한 번에 한두 지역씩 여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여행법으로 제주를 6구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명소와 맛집을 분리 편집한 이번 시리즈는 여행 동선 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상 아래 챕터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함덕에서 조천으로 확장 이전한 함덕골목은 이구동성 제주 최고의 해장국으로 인정받습니다. 저자극성과 담백함을 베이스로 한 국물에서 적당한 매콤함과 맛의 깊이가 전해지고 잡내 없이 부드럽고 연한 소의 양은 특유의 감칠맛과 만족감을 동시에 전합니다. 푸짐하게 담아낸 소의 양을 멜젓과 자리돔 젓갈에 찍어 깻잎에 싸먹을 때면 진심 인생 해장국집을 만난 기분이 듭니다. 하도리 해변 살찐 고등어의 명품 돈가스는 만족도 높은 맛과 화려한 비주얼을 전합니다. 제빵 명인에게 공급받는 수제 빵가루를 입힌 튀김은 부드럽고 바삭하며 240시간 숙성한 흑돼지 등심과 안심은 풍미와 함께 촉촉하고 담백합니다. 플레이팅까지 나무랄 곳 없으며 남해 독일 마을에서 공수한 감칠맛 나는 수제 맥주는 돈가스와 무난한 조합을 보여줍니다. 함덕 닭해장국의 다육게장과 파닭 무침 맛은 마음속 종을 울릴 만큼 강렬합니다. 숙주, 고사리, 파 등 여러가지 재료와 닭고기로 끓여낸 뜨끈하고 비주얼 좋은 푸짐한 닭해장국은 도민식당답게 재료를 아끼지 않아 진한 맛을 냅니다. 파와 닭고기의 담백함이 더해진 파닭 무침은 가성비 최고의 술안주이며 유정란만 쓰는 등의 만족도 높은 가성비 식당입니다. 낭뜰의 심팡은 중산간 에코랜드 부근의 만족도 높은 한식집으로 자연에 가까운 맛으로 편안한 식사를 보장하며 실내 공간이 좋아 가족 식사에도 좋습니다. 대표 메뉴인 정식에는 쌈채, 된장찌개, 제육볶음, 고등어구이 등 맛깔난 반찬들이 고루 나오며 듬뿍 담겨 나온 싱싱한 채소와 단단한 두부, 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등어구이와 된장국 모두에 빠짐없이 고루 수저를 가게 합니다. 개업 후부터 시작된 인기는 1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해 성수기나 주말 점심시간에는 대기줄이 깁니다. 만나식당은 솜씨 좋던 할머니가 운영했던 곳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 그 맛으로 성업 중이며 변한 것은 엄청나게 긴 대기줄입니다. 쌀밥 위에 고기와 짭조름한 간이 밴 물을 얹어 먹는 맛이 좋아 대기자의 이름을 올리려고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찾습니다. 갈치와 고등어 조림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워낙 유명하였으며 가성비 있게 조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북해안 위치 좋고 공간 넓은 곤막 회국수는 이견 없는 제주 대표 회국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분한 가성비와 매력을 갖춘 채 먹음직스럽게 담겨나온 세련된 비주얼이 인증샷부터 남기게 하며 자가제면에 탄력 넘치는 면발은 마지막까지 사람 미각을 자극합니다. 유난히 푸짐하게 썰어 올려진 회는 주인이 직영하는 활어 유통에서 마진을 걷어냈기 때문이며 꾸준한 인기 상승으로 넓은 공간은 늘 활기가 넘쳐납니다. 섬산 일출봉 앞 밀라라는 독보적 피쉬앤칩스를 선보입니다. 평범한 외관이지만 튀김 맛만큼은 세계적으로 겉은 무척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 먹는 내내 감탄사를 외치게 만듭니다. 가마솥에서 튀겨낸 튀김은 예술작품으로 마지막까지 바삭함을 유지해주어 맥주 한 잔으로 여행길 갈증을 달래기 좋은 곳입니다. 전복은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로 전문 식당인 명진전복은 대기가 필수이며 동남아 개별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행이 여럿이면 전복구이를 먼저 시켜 먹으면서 죽이나 돌솥밥 등의 식사 메뉴를 기다립니다.
죽에서는 전복 내장 향이 가득하며 쫄깃한 전복이 식감을 올려주고 살짝 눌어붙은 전복 돌솥밥에 버터를 가미하면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구좌 해안도로의 소금밭이 순인에는 조림부터 다양한 향토 메뉴를 선보이지만 대표 메뉴는 화려한 비주얼의 돌문어 볶음입니다. 푸짐하게 올려나온 싱싱한 깻잎 아래로 매콤달콤하게 조린 돌문어와 홍합이 가득하며 소면도 함께 깔려 나옵니다. 보말국과 함께 먹으면 돌문어 볶음 맛이 더욱 상승하며 저녁에는 숙소로 가져가기 위한 포장 주문이 많습니다. 주택을 개조한 테이블 4개의 부부 오너셰프 하도핑크는 작고 빈티지한 식당이지만 미슐랭급 맛에 귀족 같은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주메뉴인 파스타와 리조또의 평가는 매우 우수하며 작은 마당에 꾸며진 눈길과는 정원과 품격 넘치는 음악 등 감성과 디테일이 살아있어 방문한 사람들은 하도핑크는 결코 작은 식당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섭지코지 입구의 타쿠마스시는 높은 인기에 비해 컨테이너식 건물이라 실내 공간이 좁아 대기 시간이 긴 스시집입니다. 정갈하며 촉촉함을 유지하는 스시의 맛은 모두가 호평일색이며 예상보다 메뉴들이 다양하며 모든 메뉴에서 고루 평가가 좋습니다. 타쿠마스시는 연인에서부터 가족까지 전 연령층으로부터 고루 사랑받는 곳입니다. 성산포 남양수산은 전형적 현지인 횟집에서 관광객들에게까지 어필된 곳으로 골목 안에서 비주얼 생략된 실용적인 회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투박한 플레이팅이 특징으로 접시 가득 담겨 나온 참돔의 미소가 번집니다. 술을 부르는 최고의 안주인 쫄깃한 참돔과 함께 알듯 말듯한 옆 테이블의 제주방언이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성산포에서 밥 먹기 좋은 곳으로 김치찜과 함께 먹는 고등어 쌈밥은 아침부터 밤 시간까지 문을 열며 혼밥도 가능하여 인기가 높습니다. 낯선 메뉴를 연속으로 만나는 여행 중에는 입맛에 익숙한 시큼한 김치 요리는 더없이 반가우며 채소에 싸먹는 담백한 고등어와 김치찜에 좋아하는 흰잡을 곳 없이 훌륭하며 간장게장에 대한 좋은 평가도 꾸준합니다. 구좌의 지미봉이 바라보이는 평범한 도로 옆 한적한 곳에 자리잡은 파스타 전문점 이스트포레스트는 천정 높은 아담한 실내에 듣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여러 종류의 파스타와 고르곤졸라 피자 등 기본기를 갖춘 메뉴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식전빵부터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문어 크림 파스타가 인기 메뉴로 문어의 부드럽고 쫄깃하고 짭조름함이 크림 파스타 특유의 담백 고소하고 느끼한 맛과 잘 어울립니다. 밥 위에 흑돼지를 얹어 나오던 월정리 갈비밥은 최근 메뉴를 리뉴얼하면서 예전보다 더 비주얼해지고 플레이팅이 좋아졌습니다. 흑돼지 직화구이에 전복 뿔소라, 해물파전 등이 나오는 제주식 한상 차림에다 10살 미만 아동들에게는 키즈밀을 무료 제공합니다. 가격은 인상되었지만 업그레이드된 메뉴는 이전보다 더 맛있고 제주스럽다는 평을 받습니다. 성산 일출봉 입구 담백은 저녁에만 문을 여는 술 한잔하기 좋은 곳으로 혼술도 자유로움만 편한 곳이지만 네이버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실내가 좁고 중앙 집중식 테이블로 운영하며 시간대별로 손님을 동시 입장시켜 흑돼지를 한 번에 구워 동시에 분배하는 소수 정원제 흑돼지 구이집으로 다양한 사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 중산가는 고사리가 지천으로 나는 곳으로 고사리 비빔밥으로 유명했던 방주 할머니 식당이 현지인 식당에서 관광식당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부와 콩국수, 곰치만두 등으로 웰빙을 지향하는 한식 메뉴가 메인이며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도토리 부침개와 도매칼국수, 두부전골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동북쪽 중산간 지역에는 비슷한 한정식 집들이 몇 있으며 그중 방주식당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인적 드문 중산간이라 입구 찾기가 쉽지 않은 숲속의 넓은 마당을 가진 한식 전문 식당 서늘곳은
쌈밥 정식 한 가지만 내놓습니다. 일반 식당과 달리 여유로운 마당 공간이 인상적이며 여러 종류의 채소와 삶은 돼지고기인 돈베고기, 고등어구이에 가짓수 많은 밑반찬을 내놓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정갈함과 정성이 담겨 있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돈베고기와 싱싱한 채소의 조화가 나무랄 곳 없지만 인기 상승으로 식사 시간대는 빈자리가 부족합니다. 세화해수욕장 마을안 다래양 세화점은 짬뽕 잘하는 동네 중국집이 아니라 맛과 가성비로 만족감을 주는 관광용 중국 식당입니다. 빨간 짬뽕, 백짬뽕 외 희조개, 굴, 전복, 차돌 등으로 다양하게 차별화된 메뉴들을 육지 기준과 상식과는 다른 큼지막한 그릇에 비주얼 좋게 수북이 담아내는데 마지막 국물 맛까지 만족스러우며 함덕본점, 세화점, 행원점까지 있어 선택이 다양합니다. 떡하니는 돌담이 많은 구좌 행원리 마을 안 주택을 개조한 제주풍 식당으로 단순한 떡볶이가 아닌 문어와 홍합을 넣은 문어 떡볶이가 메인입니다. 비주얼이 좋으며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떡볶이 덕후들에게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으로 잘 익은 통통한 문어와 함께 먹는 떡볶이는 맛이 2배로 상승합니다. 시그니처인 팥소스에 찍어 먹는 문어 맛이 특별하며 마늘향이 강한 진한 국물에 볶는 볶음밥으로 마무리합니다. 드라마 우영우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가시아 방국수는 섭지코지 입구에 위치하는 주차장 넓은 대형 국수집입니다. 국수의 면은 노란색을 띠고 다소 가는 편이며 국물은 순한 편이라 고기국수를 처음 맛보는 여행객에게는 무난한 제주의 맛으로 전해집니다. 나날이 유명세가 더해지면서 대기줄 또한 날로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토종닭 특구인 중산간 교래리의 교래 송칼국수는 20년은 좋게 넘긴 유명 대형 칼국수집으로 식당이 많지 않은 중산간 지역인데다 간단한 점심 메뉴를 찾는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입니다. 녹차 반죽으로 푸른색을 띤 굵직한 면발과 호박, 부추, 당근, 대파와 함께 닭육수로 끓여낸 뜨끈한 국물은 무더운 여름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음식 준비 시간이 좀 긴 편이라 메밀 야채전에 막걸리를 찾는 테이블이 많습니다. 성산포구 옆 오조 해녀의 집은 오조리 어촌계원 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십 년 넘은 전복죽 전문 식당으로 성산포 지역에서 이른 시간에 간단하게 식사를 원할 때 무난한 곳입니다. 전복 내장이 들어가 녹색을 띠며 고소하고 담백하여 먹기에도 편한 향토 메뉴로 오랫동안 전복죽만 전문으로 끓이다 보니 평범한 듯하지만 맛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간단한 해산물이나 모둠을 시켜 전복죽과 함께 먹으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성산 일출봉 아래 코코마마는 제주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메뉴가 아닌 색다른 메뉴로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성산 일출봉과 광치기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바다뷰가 멋진 곳에 위치한 코코마마는 랍스타와 사이드 메뉴인 파인애플 볶음밥이 주메뉴입니다. 가성비 좋은 랍스타에 새콤달콤한 파인애플 볶음밥 맛이 괜찮으며 통파인애플 주스도 잘 어울립니다. 극강의 웨이팅을 기록 중인 서울의 런던 베이글이 제주에 오픈하면서 새로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긴 웨이팅 후 설렘으로 매장에 입장하면 쉴 새 없이 구워내는 베이글 향이 미각을 자극하며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으며 쫄깃하고 촉촉한 빵들이 베이글 마니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선택의 혼란을 느낄 만큼 종류가 다양하고 바다뷰가 좋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작은 항구를 품은 아늑한 공간이 있어 뷰카페의 분위기에서 베이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인더는 명품 약과를 파는 오픈런 카페로 경기도 포천에서 생산하는 약과를 제주에서 사기 위해 아침부터 긴 줄이 생깁니다. 장인더의 약과는 기름 냄새가 없고 시나몬 향이 은은하며 쫀득한데 중고시장에서 웃돈으로 되팔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정품은 1인당 2개,
파지 약과도 1인당 2팩으로 제한하며 음료와 함께 구매해야 합니다. 신양해변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서귀피아는 제주의 오션뷰 카페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개방감 좋은 넓고 긴 실내는 2층과 3층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에메랄드빛 해변을 다양한 각도에서 내려다보며 맛있는 빵과 커피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빵과 디저트, 커피 맛 모두 고급 대형 카페답게 수준급으로 서귀피안 같은 핫플레이스를 만나는 것은 제주 여행에서만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함덕 해수욕장의 백다방은 가성비 최고의 오아시스입니다. 아름다운 함덕 해수욕장을 가장 멋진 구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백다방은 가격까지 부담이 없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 개방감이 확실하며 맑은 날 해변의 에메랄드색이 짙어지면 무아지경으로 바다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해변으로 들어가 넓은 백사장을 걷거나 서어봉을 올라 둘레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산간 마을 골목안 카페 구자상회는 시그니처인 당근 케이크가 아주 유명합니다. 분위기 좋은 정원까지 품고 있으며 공간이 분리된 내부의 실내 장식이 좋아 사진이 잘 나오는 인스타 명당입니다. 제주산 당근 케이크를 주문하는 것은 기본이며 케이크 옆에 커피잔을 놓으면 최고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정원에 꽃까지 피어 있다면 먼 길 간 보람은 더욱 커집니다. 성산항과 가까운 해안도로에 위치한 뷰카페 오르는 예술성 있는 노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음료나 디저트를 즐기며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앞으로는 시원한 바다를, 뒤뜰에서는 목가적 풍경을, 옥상에서는 성산 일출봉을 한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창이 넓어 비오는 날에도 운치를 살려주는 오르는 성산 여행길에서 쉬어가기 좋은 핫플입니다. 카페 한라산은 세화해수욕장 옆 주택을 개조한 빈티지풍의 감성 카페로 당근 케이크가 시그니처입니다. 여러 겹으로 층을 쌓아 만든 촉촉한 당근 케이크에 취향에 맞는 커피 한 잔이면 여행의 만족도가 급상승합니다. 큰 창 너머로 세화해변이 눈에 들어오는 한라산은 대형 카페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날로그 감성들이 곳곳에 녹아 있으며 창가의 구형 TV는 유명 인증샷 스팟입니다. 뷰카페 모알보알은 개방적이지 않은 외관에 비해 내부는 독특한 분위기와 바다뷰가 펼쳐집니다. 카페 컨셉인 보헤미안하고 모로칸, 사이킥델릭한 분위기에 맞게 좌식 실내와 힙하고 몽환적인 음악, 이색적이고 화려한 색감의 소품들에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전해집니다. 마당이 해변까지 길게 이어지고 제주식 돌담을 쌓아 다양한 구도의 사진을 담아낼 수 있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높은 공간이며 메뉴는 커피와 음료 위주입니다. 함덕과 김영 해수욕장 사이 어반정글 그레이 반부는 동남아라 하와이 같은 휴양지 컨셉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주택을 개조한 곳으로 창곤바위가 100m 거리에 위치합니다. 대나무 실내 인테리어가 독특하며 창밖의 풍경은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고 파란 하늘과 푸른 제주바다, 살랑거리는 라탄 파라솔의 조합은 영화 세트장에 온 듯합니다. 함덕해수욕장 입구오드랑 베이커리도 빵지순례지로 인정받은 곳으로 아침부터 많은 종류의 빵들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마늘의 제주방언인 마농 바게트와 고소하고 바삭한 고메양 바게트가 인기 품목이며 품절되는 인기 시그니처들은 수시로 구워냅니다. 에메랄드색 함덕해수욕장이 바로 옆이라 해변과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베이커리에 좋아하는 빵 맛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곳입니다. 가는 곳 세화는 오너셰프 베이커리 카페로 세화 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합니다. 소신 있는 빵의 평가가 높으며
시그니처 메뉴들도 다양합니다. 가격이 높지 않아 빵 고르는 부담이 적으며 상업적인 분위기보다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곳이라 편하게 쉬어가기 좋은 공간이며 넓은 통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세화의 들판 풍경은 제주의 매력에 빠져들기 충분합니다. 맥파이 브루어리는 10년을 넘긴 수제 맥주 브랜드로 감귤 창고를 빈티지하게 꾸민 양조장입니다. 브루어리 투어를 통하면 설비와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양조장에서 마시는 맥주의 신선한 맛은 감동입니다. 끝없이 발생하는 기포와 잔을 비워도 사라지지 않은 진한 거품은 오직 양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있는 현상이며 다양한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오름 중 용눈이 인기가 가장 높은 것은 적당한 높이의 완벽한 곡선을 갖추고 중산간 풍경과 완벽한 조화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상까지 깔린 초록색 카펫과 경계선 없는 부드러운 곡선에서 여태 경험하지 못한 개방감을 맛봅니다. 성산 일출봉과 우도까지 보이는 파노라마에 눈을 떼지 못하며 정상을 돌며 전해 받은 감동과 여운은 한동안 잊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 일출봉은 360도 모든 각도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며 팔색조의 매력을 보기 위해 드넓은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해발 182m의 계단길은 2~30분이 소요되며 정상에서 보는 거대한 파노라마는 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와 광치기 해변이나 섭지코지에서도 일출봉의 매력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섭지코지 주변은 개발 안 된 순수 제주를 경험할 몇 안 되는 청정지역으로 기암괴석의 해안 절경과 바다를 접한 언덕 위 초원 등 전형적인 제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스팟입니다. 랜드마크인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하우스가 인상적이며 일출봉을 바라보며 신양해변까지 걸을 수 있는 동쪽 해변길은 파도와 함께하는 인적 드문 한적한 해안 산책로입니다. 비밀의 숲은 중산간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잘 가꾸어져 공개되면서 곧바로 인스타 성지가 되었습니다. Y자형 편백나무가 화면을 가득 채운 보기 드문 인생샷 구도라 아침부터 숲은 입장객이 넘쳐납니다. 새소리와 청량감 넘치는 숲은 SNS, 드라마, CF, 영화를 통해 비밀스럽지 않은 숲이 되었으며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로 제주 최고의 핫플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이전에는 창권바위의 존재감은 미미하였습니다. 평범한 마을 앞 독특한 갯바위가 드라마 배경이 되면서 일순간 관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제주의 포토스팟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바위에 난 큰 구멍은 동굴 이미지가 강하며 젊은 남녀들의 사랑이나 친구들 간 우정을 표현하기 좋은 배경이 되면서 성수기에는 긴 시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령 500년의 비자나무 2000여 그루의 비자림은 비자림 디톡스라 할 정도로 진한 초록의 힐링감이 강합니다. 사철 푸르지만 여름철 초록이 가장 짙으며 자연 테마 중 방문객이 가장 많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햇빛을 차단하여 바깥 날씨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이며 흐리고 비오는 날도 운치가 좋으며 오전과 오후 늦은 시간을 택하면 새소리와 함께 조용한 숲 산책이 가능합니다. 제주 해수욕장 중 조건이 좋은 함덕 해수욕장은 해변의 넓이도 가장 넓으며 스팟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관광해변으로 손색 없는 장점을 자랑합니다. 특유의 에메랄드 바다색과 맑은 물의 수심이 완만하고 백사장도 아주 넓으며 수중급 숙박업소들이 많습니다. 동쪽 서호봉에서 내려다보는 해변의 풍경이 한없이 평화로우며 해변 끝 무료 캠핑장도 인기가 높습니다. 에메랄드색 해변이 길게 이어지는 동북쪽에
유난히 해변 카페가 많은 월정리 해수욕장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핫플로,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 아름다운 바다색과 백사장의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김녕과 세화로 이어지는 수킬로의 해변도로 중심에 있는 월정리는 동북쪽을 지날 때면 반드시 들러야 할 핫플레이스입니다. 김녕해변은 눈부신 에메랄드 바다색과 하얀 백사장을 가진 사계절 핫플로, 맑은 날은 하루에도 수차례 변하는 바다색이 육지의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하여 무한대 해방감을 맛보게 합니다. 해변과 마을이 분리되어 바다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고, 여름철 해수욕장으로도 더없이 좋으며, 해변 동쪽 무료 캠핑장은 주말마다 텐트가 가득 차는 인기 스팟입니다. 세화 해수욕장은 동북 지역 에메랄드 해변 중 가장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도 부족하지만 눈이 시릴 만큼 맑고 파란 바다색과 물이 빠지면 하얀 모래와 검은 현무암, 에메랄드색 바다가 만드는 아름다운 조화만큼은 주변 해수욕장에 뒤지지 않습니다. 세화 지역은 개발이 더딘 편이라 제주다움과 한적함을 느끼기에 좋은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만장굴은 제주 관광 최상위권 핫플로,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시원한 동굴 명소라 무덥거나 비 오는 날 방문하면 더 좋습니다. 만장굴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지하 동굴로 거대한 지하 궁전을 연상케 하며 전체 길이는 7km로 추정되며 관람 가능한 길이는 1km입니다. 바닥서부터 천정까지 물과 용암이 합작하여 만든 작품에 관람 내내 탄성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려니 숲길은 영감을 주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힐링로드로 편도 10km의 숲은 위쪽과 아래쪽에 두 곳의 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완주나 왕복이 부담스러우면 중간 지점인 물차조름을 반환점 삼으면 됩니다. 새소리를 벗삼아 세상을 잊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좋은 곳으로, 위쪽 숲길 주차장 이전으로 숲길 입구까지 거리가 2km 더 멀어진 점이 아쉽습니다. 한라산은 걸음이 허락하는 한 꼭 올라볼 인생 목표 여행지입니다. 백록담을 오르는 대표적 코스 성판악은 사전 탐방 예약이 필수며, 진달래밭 통제소를 12시 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왕복 19km, 9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코스라 있는 체력을 다 써야 일몰전 하상 가능하지만, 나만 최고봉을 오른 성취감만은 오래 간직될 것입니다. 제주의 대부분 기생화산은 봉우리가 위로 솟았지만 산군부리는 땅 아래로 내려간 구멍만 남은 분화구이며,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경우로 내려갈 수 없어 멀리서 감상만 할 수 있습니다. 산군부리는 억새 명소로 분화구 주변 완만한 언덕에 심은 참억새가 유명합니다. 억새꽃이 만발한 가을에는 명장면을 연출하지만 개인 소유라 입장료가 높은 편입니다. 돌문화공원은 중산간에 고요하고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제주의 돌을 테마로 한 대형 복합문화공원으로, 자연과 돌과 설치미술품과 민속품을 합쳐 100만 평의 대자연 위에 조성한 설치작품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입니다. 제주도의 탄생 신화가 메인 테마이며, 야외에도 거대한 돌 작품들이 제주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다랑시 오름은 용눈이 오름과 가깝고 규모 면에서 제주에서 가장 크며, 달처럼 둥글어 다랑시라 할 정도로 봉우리와 분화구가 또렷하고 깊습니다. 다른 오름에 비해 높고 구간이 길지만 정상에 서면 제주의 아름다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해질 무렵에는 석양에 물든 한라산과 주변 오름들의 거대하고 장엄한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개장한 동양 최대 규모의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여전히 제주 테마 명소를 대표하는 최고 핫플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수조가 전달하는 신비롭고 놀라움이 담긴 임팩트 넘치는 장면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해줍니다. 마치 바닷속에 들어온 듯한 현실감 넘치는 수족관 속의 신비한 생물들과 압도적 크기의 대형 수족관, 전망 좋은 라운지 뷰까지 고루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메이즈랜드는 세계 최장의 석축 미로 공원이며 두 개의 미로 길이가 5.3km나 되며 수년간 공사 끝에 완공하여 완성도가 높고 재미와 만족도가 함께 높습니다. 제주 현무암으로 쌓은 돌미로와 나무미로는 100여 개의 미로를 숨기고 입장객들을 미궁에 빠뜨리는데 출발 전 지도를 참조하지 않으면 미로를 헤매다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